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등 대형 개발 이슈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생방송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로 든든하게 또 여러분들을 또 부동산의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앵커도 좀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 3기 신도시, 또 2017년도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또 토지 보상이 지금 자금이 풀릴 텐데요. 이런 어떤 토지 보상과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인데요.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곳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공공주택지구 10곳,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이며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는 약 9조 30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지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겹칠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많은 토지보상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수도권에서는 최소 4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보상액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거론하기 전에 3기 신도시에 이 토지가 수용되는 분들의 어떤 고충 그리고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각 지자 지금 그 발표가 나왔던 신도시에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을 위해서 한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전력 영향평가 등등이 다 진행 중인데, 자, 보통 우리 남양주나 과천 또 인천 계양 또 하남 교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그간 30-40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토지가 묶여 있으면서 제대로 된 토지의 행위도 못했을 뿐더러 막상 수용이 되면서 수용이 안 된 토지와 비교를 했을 때 수용이 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보상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려 있는 지역의 금액에 굉장히 실거래가에 못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원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진행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향후 3년간 풀릴 90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부분 자체보다는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발표했던 올해 지금 5월 7일 날 발표했던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먼저 발표됐던 인천 계양,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거쳐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자, 보통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도시급 토지 공공택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떨어지고 나서 한 1년 후에 보상 절차가 들어갔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또한 2017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개발 제한국 풀어가지고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돼서 2019년도 1월 1일 날부로 지구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공택지 지정, 개발 절차. 자, 토지 보상이라는 거는 법적인 얘기 말로 말씀드렸을 때 행정상 손실 보상을 얘기를 합니다. 공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갔을 때 행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현재 3기 신도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중토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단계를 한꺼번에 하겠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원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성공사, 분양 및 입주가 들어가는 공공택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토지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협의 수용입니다. 협의. 국가의 지정된 사업체인 LH공사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제1원칙이고요. 그러나 대부분 협의 보상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수용으로 가죠. 자, 민주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지만 수용이 들어갈 때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느낌 자체가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상 수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근거해서,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활동은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법률 활동입니다.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근거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이 보상이라는 거를, 수용이라는 거를 당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러면 이게 내 토지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선 보상이 되느냐. 뭐 개별 공시지가의 뭐 2배다. 감정평가 금액의 3배다. 이렇게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받는가? 아닙니다. 자, 보상가액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인데요. 자, 비교 표준지가 그럼 뭡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지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필지가 한 3,300만 필지가 돼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공시지가의 필지에 대표하는 표준이 한 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 50만 필지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공택지 지구 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같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나라에서 선임을 한 거죠. 우리 지금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대책위를 구성해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 선임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준지, 어떤 비교 표준지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내 토지의 보상 가격이 틀려진다.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은 토지 소유주의 면적,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시점 수정해가서 개별 요인이나 기타 요인까지 곱해가지고 보상금이 책정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토지 같은 개별 공시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 개별 요인들을 감안해서 적정 가격의 보상금이 정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시점 수정이나 개별 요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기타 요인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보상금을 그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러나 꼭 원칙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지켜가야 되고 우리 소유주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실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각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대책위원회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단체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대책위원회 구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용 토지의 50% 이상 또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특히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토지의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라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땅에서 소유자가 국가다 보니까 동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노코멘트하죠. 그래서 법령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추인, 인정, 동의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법령이 발행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비교 표준지를 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토지 소유주들께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사업 시행자가 추인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 같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1원칙 협의 보상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수용 재개로 넘어갔을 때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천 부분 자체는 없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비교 표준지가 어떻게 선정됐고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적정한지가. 그 밖에 비교치 적정해서 시세 반영이 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 토지 소유주들께서 시세를 반영시켜 달라. 주변에 비슷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데 왜 내 토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못 받냐 보상금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정해진 감정평가사가 지정한 비교 표준지가 얼마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보상이론에 있어서 그간 대한민국의 공공택지 보상에 있어서 대토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걸 왜 말씀드린지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2014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토 보상, 대체 토지가 아니라 대토 보상이라는 거는 그 공공택지 내에서 다른 토지로 대토를 해주겠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이전까지는 거의 퍼센트가 1%에서 4%, 3%밖에 안 됐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횟수가 넘어지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상 금액의 30%에 육박하게 대토를 신청해서 대토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땅은 1000평이야. 개발 이익이 없는 배제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대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독주택 용지나 개발을 시켜서 분양가, 자리는 선점할 수 있지만은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에 맞춰서 대토를 하다 보니까 현저히 내 땅보다 평수가 적게 되겠죠. 용도는 틀려지겠지만 이런 어떤 맹점 자체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대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리츠를 이용해서 우리 토지 수익자께서 토지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토지를 넘겨주게 되게 되면 거기다가 수익형 부분 자체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리츠 운용 방식을 겸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상을 해보게 되면 2009년도에 토지보상금이 35조 원이 풀렸습니다. 현재 지금 2019년도에 25조 원이 예상이 돼요. 올해만 풀리는 게 공공택지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기반 SOC 사업까지 해서 25조 원이 예상되고요.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21년도에 신도시까지 겸해서 보상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30조 원에서 각 연도마다 40조 원까지 자금이 풀립니다. 그 자금이 무려 90조 원 이상이 현금이 풀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렇게 현금이 풀리다 보니까 보상이 풀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토 그리고 리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올해 25조 원 풀리는 자금 중에서 거의 수도권에 풀리는 자금이 거의 14조 5천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향후 3년 토지보상 90조 원 이상일 텐데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첫 번째. 자, 현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금융 쪽, 이자 받으러 금융을 가든지 주식을 가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토지, 상업용 부동산, 주택이 있죠. 자,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상금이 풀린 자금을 보게 되면 그중에 38%가 토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9% 정도가 갔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나머지는 금융 쪽으로 갔는데요. 자, 그때하고는 시점 자체가 10년이 지나서 주택시장이 불경기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자체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토지에서 보상받은 부분 자체를 가지고 토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1000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좀 더 지방에 가가지고 2000평 사야지 라고 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토지로 가서 토지에서 받은 부분 자체 토지로 갈 때는 정확하게 될 만한 지역에다가 될 수 있는 평수를 가져가셔야지 나름대로의 보상받은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한 2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될 부분 자체인데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께 몇 가지 키포인트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 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들 나오면서 관련 부분 추가적인 또 질문들 있으셨을 텐데요. 1시간 동안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1시간 동안 1대1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는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세미나 진행해 볼게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되고요.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으로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60초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 방송 해결해드릴까요?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그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에 한 500평 조금 넘게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기에 어촌 택지지구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 막 문의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래서 네. 이거를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지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토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토지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매송면 네. 숲공리 숲공리. 244-2번지 1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토지 앞으로의 전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갖고 방송 잘 보고 계셨죠? 있습니다. 예, 한 11년 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는 상속이나 뭐 상속.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예, 상속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가 지금 화성 어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금 고시가 떨어진 곳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전화가 여기저기 많이 와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그린벨트로 지역으로 지금 묶여있던 지역이 이번에 지금 풀리면서 이제 공공택지로 수용이 되죠. 예. 예,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착잡한 부분 자체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망과 어떤 활용 방법을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숲공리에 지금 어천 공공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천역이 들어가면서 수인선 어천역이죠. 또한 KTX 인천발 KTX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환승역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얘기 들으셨죠? 현재 이 근처에 여기서 거주하십니까? 아니요, 집은 서울인데요. 서울이세요? 네네. 현재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나름 화성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천역 위쪽으로 지금 이 지역이 어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올 1월 1일 날 지구 지정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이 내용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이 지역에다가 한 20만 평 되죠. 한 21만 평 정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등 넣겠다 해서 지금 들어간 지역인데, 일단은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수용에는 협의보상하고 그리고 뭐가 있죠? 수용 재결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협의보상 부분 자체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올해 1년, 올 말쯤이게 되게 되면 이제 협의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직접적인 부분 자체를 이제 붙어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이 지역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름 그래도 교통호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감정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여러 가지 개별 요인을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전에 500여 평 낸다고 하셨죠? 예, 500평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게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대토 토지로 받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쵸? 네. 현금으로 받아서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그러면 은행에 넣느냐, 주식을 하느냐, 아니면 인근에 가가지고 다시 또 농지를 사느냐, 이 세 가지일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액적인 부분 자체만 맞는다고 하게 되면 이 지구 내에 네. 대토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토로요? 왜냐하면 엄하게 다른 지역 가가지고 내가 500평이니까 500평짜리 논사야지 하게 되게 되면 답 안 나오고요. 예? 또 기다리셔야 되고요. 나름 개발한다고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가 KTX 인천발 KTX와 지금 수인선 자체가, 수인선은 올해 뚫립니다. 여기가 역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지구 내에 나름대로 자리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대토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죄송한데 대토를 받을 때 그 위치나 뭐 이런 거는 방송상에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요. 추후에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개별 상담 요청하시게 되면 네네. 나중에 개별 상담하시면서 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또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또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택지지구 개발로 현재 가지고 계신 토지의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청자님께 유리한 토지 보상 방법까지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의 토지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굉장히 높은 점수 주셨어요. 보상금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토 보상에 한번 중점을 해보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거든요. 자, 두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12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동두천 지행동 산 61-9번지 지적도에 도시계획이 된다고 해서 20평 정도를 소액 투자로 매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토지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자, 개발 가능성을 보고 소액으로 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 투자 가치에 대한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20평 소액 투자 반대 의견 드리고요. 자, 그 이유로는 뭐냐면, 자, 지금 지행동에 지금 위쪽으로 동두천 재생병원 들어간다는 개발 계획 자체와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계획은 있지만, 현재 본 임야 같은 경우에, 임야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관계 지자체 산림가에다가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확인 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좀 보시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대로 3류로 되어 있지만 대로 3류가 흐르는 도로라 한다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개별 공시지가가 12,600원으로서 지금 현재 거의 한 5만 원 미터에 지금 그 개별 형성돼 있고요. 토지의 면적을 보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거의 한 2,600평이에요. 중에 20평.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토지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이었는데요. 일단은 토지에 대한 매수 고민은 조금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쪽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동두천시 지행동의 토지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대표님 모두 3점 주셨어요. 도시계획 시설 중에 도로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도로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끝번호 7088번입니다. 자,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산 8번지 임야 일부이고요. 평수는 90평, 매매 가격은 5,265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추천을 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토지 관련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한번 토지 전망 체크해 볼까요? 네, 일전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를 지금 매수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자, 아주 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옆으로 보게 되면 제1종 주거지역이 형성이 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죠. 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평을 5천만 원대 가게 되면 거의 한 60만 원 가까운, 평당 60만 원 가까운 지분 투자, 토지가 지금 90평짜리 아닌 것 같은데 지분 투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 거는 왜 그러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자체가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 20호 이상 부분 자체가 있을 때는 이 지역 자체를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임야까지 풀린다는 여건 자체가 한다는 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자체도 일단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의 임야에 대한 설명까지 도움드렸습니다. 바로 점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2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화성시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본 토지의 어떤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대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만 만나는 게 아쉬우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1대1로 맞춤 상담 가능하십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요. 1시간 동안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오산시 내산미동 지역을 최근에는 신동탄 지역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는 신동탄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역주택 아파트 많은 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안전 투자처로 발돋움하고 있는 조합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1호선 오산대역 도보권, 도보 5분 거리권에 좀 있고요. 자, 길 건너편으로는 세교 오산 신도시가 지금 현재 인프라가 들어와서 들어와 있고요. 신도시가. 또 뒤쪽으로는 인근의 뒤쪽으로는 제1, 제2 동탄 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트라이앵글 개발지 안에 있는 신동탄 주택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타입별로 49제곱미터부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수대의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요. 16개 동에 1군 2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은 1560세대가 예정되는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59제곱미터의 조합원 모집가는 2억 1천만 원대에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왜 신동탄이냐라는 거를 입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현장 바로 길 건너편으로 오산 세교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오산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바로 위쪽으로는 동탄 1기 신도시, 그리고 우측으로는 동탄 2기 신도시가 둘러싸고 있는 위치에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현장 주변으로 대형마트, 그리고 풀향기 수목원, 또 위쪽 학군을 보시면 여러 초등학교와 또 자율형 고등학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또 관광과 또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육까지 겸비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현장 주변으로 5km, 반경 5km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오산 가장 일반 산업단지, 동탄 일반 산업단지, 동탄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서탄 일반 산업단지 등등 7개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인구 유입과 또한 투자 목적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까지도 배우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산 대산미동이지만 동탄 신도시와 이어지는 필봉터널과 금호터널이 뚫리게 되면 동탄 지역까지 빠르게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본 사이트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드라마 오픈 세트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드라마 보시게 되게 되면 아스날 연대기라는 지금 현재 그 드라마를 현재 이 세트장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한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복합 안전 체험관 자체의 개발지가 함께 개발된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의 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좀 보실 텐데요. 16개 동,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길 건너 앞으로는 오산 세교 신도시, 위쪽으로는 동탄 1, 2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1,700여 대가 됐기 때문에 가구당 1.09대 1의 주차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49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모든 판상형 포베이 구조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부적인 어떤 설계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편의시설을 보시게 되면 호텔식 레지던스,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실내 수영장, 휘팅센터,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대단지 안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택 아파트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모집가죠. 그러면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지금 모집가가 책정이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세교 바로 인근에 있는 지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실거래가는 1,200선입니다. 또한 위쪽과 제2동탄 우측으로 와가지고 제2동탄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보통 2,300에서 2,600까지 한 2,400 정도 평당 형성이 돼 있는 가격대가 되어 있고요. 자, 본 오산미동, 내산미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만 원대의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의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근,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인근의 내산미동 바로 인근의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평당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00만 원대부터 그리고 현재 1,300만 원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다른 지역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생활 인프라가 벌써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예상 가격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조합원 모집가 기준층 기준으로 자,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1,150만 원 예상되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8,490만 원으로서 전체적으로 820에서 840만 원대의 평당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가격적인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는 오산 내산미동의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 신동탄 지역에 위치한 지역주택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신도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혜 오롯이 받아볼 수 있으면서 또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진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인천으로 갈 거고요.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건데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인천으로 오셔가지고요.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설명드릴 텐데요. 좀 전에 아파트는 차익형 물건,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물건으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 예정역입니다. 예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원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전용 23.56제곱미터로서 널찍한 오피스텔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지하 6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오피스텔 468실인데요. 전체적으로 1동, 2동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는 877호실. 자, 1차 한 동짜리는 지금 분양이 끝났고요. 2차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468호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공 연호는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가는 1억 4천인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되게 되면 한 1억 2천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자, 청라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바다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업무지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동측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쪽으로 지금 호수공원 지역에 시티타워가 건립 예정에 있고 시티타워 7호선 예정역에 바로 인근에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적인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배후 수요, 또 임차 수요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주변에 보시게 되면 현재 복합 쇼핑몰이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또한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글로벌 스마트 시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주변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세계, 또 GCT, 로봇랜드 등등 해서 많은 고용인구들이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라국제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임차 수요 부분 자체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한 또 지금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6층, 6위 정도가 되는 높이로 지어지는 테마 수직타워, 수직형 테마 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유입이나 또 거기에 종사자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 배후 수요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청라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을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요. 보통 서울거래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6%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의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오피스텔에 있어서 수익도 보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의해서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개발 호재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 경인 고속도로 직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청라에서 목동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경인 고속도로의 직선화 개발 계획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청라지구로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는 영종대교나 또 인천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제3연륙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청라 오피스텔로 들어올 수 있는 개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개발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으로 들어오는 7호선이 연장 계획이 있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청라국제도시역 같은 경우에 또한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라국제도시 오피스텔의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7호선 연장 확정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개발 계획까지 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가 연결돼서 벌써 현재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청라 지역까지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현재 이동이 가능한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직형 테마 타워로서 유일무이하게 이 청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 우리가 지금 잠실 지역에 롯데타워가 있듯이 현재 청라 지역에는 이 지금 그 청라 호수공원과 시티타워에 대한 랜드마크 부분 자체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변에 뭐 아까 말씀드린 개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지금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바로 시티타워역 근처 그리고 시티타워가 앞쪽에 바로 위치해 있는 나름대로의 쌍둥이 빌딩 개념의 어떤 오피스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내부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뭐 원룸형 구조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널찍한 구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내부적인 가장 특징은 뭐냐면 중문이 설치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체는 뭐 웬만한 오피스텔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이겠죠. 자, 본 청라국제도시 오피스텔의 매매 예상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대 정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했을 때는 500에 50 정도가 예상되는데 향후 입주 단계에서는 1000에 70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좀 더 수익적인 부분 자체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출은 60%가 무이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5,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청라 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업무지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곳이에요. 풍부한 수요로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 호재까지 가득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1시간 동안 1대1로 부동산 무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예약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